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바보 2반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바보 2반 톨스토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웅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영웅이다. 비록 어리석고 재빠르지 못하다 해도 입으로만 살면서 헌신할 생각조차 못해도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부족해도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웅이다. 옛날 어느 나라에 부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농부에게는 4명의 자식, 즉 군인인 세몬,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이반, 그리고 귀가 먹고 벙어리인 딸 말라냐가 있었습니다. 군인인 세몬은 임금님에게 충성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성 안의 상인에게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보 이반은 누이 동생과 함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인 세몬은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얻고 귀족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세몬은 월급도 많고 땅도 많았지만 언제나 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사치가 심한 아내가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인 세몬은 도지세를 받으러 소작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관리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지세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축이나 농기구, 말이나 소도 없는 처지입니다. 먼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몬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소유로 된 토지를 3분의 1만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집에 보태준 것이 있느냐? 어떻게 땅을 3분의 1이나 달란 말이냐? 그러면 저 가련한 이반과 내 누이 동생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세몬이 말했습니다. 이반은 바보가 아닙니까? 또 말라냐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입니다. 그런 애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데 의외로 이반은 쉽게 승낙했습니다. 그런 부탁이라면 들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군인 세몬은 3분의 1의 땅을 얻어 다시 임금님에게 충성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한편 배불뚝이 타라스도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 상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타라스 역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의 땅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타라스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은 모두 이반이 벌어들인 것이다. 나는 그 애하고 내 누이 동생을 서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타라스가 말했습니다. 저런 바보 녀석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반은 장가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누가 바보에게 시집을 오겠습니까? 또 벙어리인 누이도 그렇지요.
누이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반, 내 생각도 그렇지 않느냐? 집에 있는 곡식의 절반만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나는 농기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가축 중에서 회색 말이나 한 마리 갖겠다. 저 말은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반은 형의 말을 듣고는 조용히 웃으며 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야 또 잡아오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라스도 제 몫을 가져갔습니다. 타라스는 곡식과 말을 시장으로 내갔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이전과 다름없이 늙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어 부모님을 공양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이들 형제가 재산을 나누어 갔는데도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사이좋게 헤어진 것을 보고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도깨비 셋을 불렀습니다. 자, 봐라. 저 인간 세상에 세 형제가 살고 있지 않느냐? 세몬이란 군인과 배불뚝이 타라스, 그리고 바보 이반 말이다. 저 녀석들이 싸움을 하길 원하는데 모두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야. 서로가 도와가며 살고 있다. 특히 저 바보 이반이란 놈이 어찌나 마음이 착한지 내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뭐냐. 이제부터 너희 셋은 저 세 녀석들에게 달라붙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서로 물어뜯는 싸움이 벌어지도록 꾀방을 놓아라. 어떠냐? 자신 있느냐? 네,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셈이냐? 네,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녀석들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게 한 후 세 녀석들을 한 군데 모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녀석들은 분명히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희들은 제각기 할 일을 알고 있는 모양이군. 녀석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올 생각을 말아라. 만일 실패하면 내 놈들의 가죽을 벗길 것이다. 그래서 새 도깨비는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쉬운 일을 맡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누구를 맡을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일찍 해결되는 자는 다른 동료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제비를 뽑고 나서 언제 다시 이곳에서 만날 것인지를 정하고 일을 끝마치면 누구를 도우러 가야 하는지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도깨비 셋은 저마다 자기가 맡은 대로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날이 되자 새 도깨비들은 숲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인인 세몬에게 갔다 온 첫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아주 잘 됐어. 세몬이란 녀석은 내일 자기 아버지를 찾아갈 거야. 왜? 두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먼저 세몬에게 쓸데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자기 임금에게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약속을 했지. 그러자 임금은 세몬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인도를 정복하라고 보낸 거야. 모두들 정복하러 가겠다고 모였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내가 세몬이 이끄는 군대의 화약을 전부 물에 적셔놓고 인도 임금에게로 달려가서 집으로 허수아비 군대를 많이 만들어 놓게 했지.
세몬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밀려드는 인도의 허수아비 군병들을 보고는 잔뜩 겁을 먹고 얼어버렸지. 세몬이 사격!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나 총이 나가지 않았거든. 세몬의 군사들은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도망쳐버렸어. 마치 양떼처럼 말이지.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인도 임금이 그들을 모조리 무찔렀지. 그렇게 세몬이 패해서 돌아오자 임금은 세몬의 땅을 몰수하고 내일 사형 집행을 명령했어. 내가 할 일은 이제 한 가지만 남았지. 즉 세몬을 탈옥시켜 집으로 도망치게 하는 일뿐이지. 내가 맡은 일은 내일 끝장이 나니까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봐. 타라스를 공략하러 갔다 돌아온 도깨비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내 일도 아주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타라스란 녀석도 이제 일주일 이상은 버티지 못할 거야. 그 도깨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그놈을 욕심쟁이가 되게 했지. 그랬더니 녀석은 남의 재산까지 무조건 탐내서 닥치는 대로 물건들의 욕심을 내게 되었지. 돈을 있는 대로 털어 뭐든 사버렸어. 그래도 모자라 계속 사들이는 거야. 지금은 빚까지 내서 사들이는 편이지. 그런데 너무 사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 쩔쩔매고 있어. 일주일 후에는 그동안 사들인 물건의 외상값과 돈을 지불해야 할 텐데 나는 그 녀석의 물건들을 전부 기름불에 태워버릴 작정이야. 그러면 그 녀석은 분명 빚을 못 갚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갈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반에게 갔다 온 셋째 도깨비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어떻게 됐지? 셋째 도깨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 일은 잘 풀리지 않아. 나는 먼저 그 녀석이 배탈이 나게 할 생각으로 놈의 크바스를 담은 병 속에 독침을 넣고 그 녀석의 밭으로 가서 땅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렸지. 그렇게 하면 녀석도 밭을 갈지 못하리라 생각했지.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녀석은 그 정도엔 신경도 쓰지 않고 묵묵히 쟁기로 밭을 갈아버리는 거야. 배탈이 나서 계속 끙끙 앓으면서도 갈아대지 뭐야.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의 쟁기를 부셔놓았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집에 가서 딴 쟁기를 가져와 갈아 끼우고는 다시 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땅속으로 들어가 쟁기를 붙들어 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불가능했어. 그 녀석이 있는 힘껏 누르는 데다 쟁기가 예리해서 내 손만 상처를 입었지. 결국 녀석은 밭을 거의 다 갈아버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뭐야. 그러니 친구들, 나를 좀 도와줘. 만일 우리가 그 녀석을 해치우지 못하면 우리들이 꾸민 일은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말 거야. 그 바보 녀석이 농사를 계속 짓는 한 그 형제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테니까. 결국 그 바보가 두 형제들을 도와줄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군인 세몬을 맡고 있는 도깨비가 다음날 도우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일단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반이 밭을 거의 갈아서 남아있는 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마저 다 갈아버리려고 말을 타고 밭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참기 어려웠지만
마저 갈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고삐를 잡아당겨 쟁기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밭을 갈고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치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무슨 일인지 쟁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두 발로 쟁기의 끝을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 이곳에 나무 뿌리 같은 건 없었는데. 아무튼 나무 뿌리겠지. 이반은 땅속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고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나무 뿌리 같은 검은 형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살아있는 도깨비였습니다. 아니, 이 빌어먹을 놈! 이반은 도깨비를 집어들어 땅에다 내리쳐 박살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발버둥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대신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뭘 해주겠다는 거냐?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이반은 머리를 흑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몹시 배가 아픈데 고쳐주겠나? 그러며 고쳐드리지요. 도깨비는 땅 위에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이리저리 뒤져가며 무엇인가를 찾더니 가지가 셋인 조그만 풀뿌리를 뽑아서 이반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뿌리 하나만 드시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은 뿌리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복통이 금방 나았습니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발 놓아주십시오.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럼 잘 가거라. 이반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도깨비는 물속에 던진 돌멩이처럼 어느새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구멍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반은 남은 두 가지의 뿌리를 모자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랑을 갈아버리고 쟁기를 뽑아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군인 세몬이 그의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논과 밭을 빼앗긴 두 사람은 간신히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아버지 신세를 지려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세몬은 이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신세를 좀 져야겠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나와 집사람을 먹여다오. 네,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사세요. 이반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반이 막 자리에 앉자 이반에게서 나는 땀 냄새가 귀부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농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싫어요. 그러자 군인 세몬이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너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하니 미안하지만 너는 문간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지요. 나는 곧바로 밤일을 하러 갈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말에게 먹이도 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반은 빵과 옷을 들고 밤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군인 세몬을 맡았던 도깨비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반을 맡은 도깨비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늦도록 한참을 찾아다녀도 그 도깨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밭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군. 이건 분명 동료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거야. 그렇다면 대신 내가 할 수밖에. 밭은 이제 다 갈았으니 이번에는 풀밭에 가서 그 바보를 고생시켜야지. 도깨비는 목장으로 달려가 이반의 목초지에 큰 물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온통 흙탕물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반은 밤새도록 가축을 지킨 후 새벽녘에 큰 낫을 들고 풀을 베러 나갔습니다. 이반은 초지에 도착하자마자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는 달리 한두 번만 낫질을 해도 날이 무뎌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반은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안 되겠어. 집에 가서 숫돌을 가져와야지. 그 길에 빵도 가져와야지.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다 베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야.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기랄, 이 녀석은 정말 멍청하군. 이래선 안 되겠는걸. 다른 수를 써야겠다. 이반은 다시 돌아와 낫을 갈고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도깨비는 풀 속으로 숨어들어 낫 등에 달라붙은 뒤 날 끝을 땅속에 처박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반은 힘이 들어 기진맥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베고 이제 물이 고인 늪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늪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손이 잘리더라도 절대로 베지 못하게 할 거야. 이반은 늪지대로 갔습니다. 보기에는 풀이 그렇게 억세지도 않은데 어쩐지 낫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반은 화가 나서 있는 힘을 다해 낫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도저히 배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낫을 피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끝장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반이 낫을 힘껏 휘둘러 숲을 치는 바람에 도깨비의 꼬리가 절반이나 잘라져 버렸습니다. 풀을 다 벤 이반은 누이 동생에게 그것을 긁어 모으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보리를 베러 갔습니다. 그가 갈고랑이 낫을 가지고 보리밭에 도착했을 때는 꼬리를 잘린 도깨비가 이미 와서 보리를 마구 짓밟아 놓은 뒤였습니다. 갈고랑이 낫으로는 도저히 벨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반은 집으로 돌아가 다시 보통 낫을 가지고 와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리를 베러 가야지. 꼬리를 잘린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골탕을 먹여야지. 어디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도깨비는 귀리밭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귀리는 벌써 다 베어져 있었습니다. 귀리 나달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반이 밤새 모두 베어버린 것입니다. 도깨비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저 바보 녀석이 내 꼬리를 잘라버리고 또 나를 괴롭히고 있다. 전쟁에서도 이처럼 고전한 일은 없다. 저 바보 녀석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으니 별 도리가 없군. 그렇다면 보리더미에 숨어 들어가 모두 썩혀버려야지. 도깨비는 보리단 속에 숨어 들어가 썩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리단을 썩히기 위해 따뜻하게 하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그 열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편 이반은 앞말에 수레를 채우고 누이 동생과 같이 보리단을 나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보리단을 짐수레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두어 단가량 던져 올리고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도깨비의 등이 눌려버렸습니다. 감촉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반이 단을 쳐들어 보니 꼬리가 잘린 도깨비가 손끝에 매달려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 봐라. 이런 못된 것이 있나. 다시는 안 나온다고 하더니 또 나왔구나. 저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내 친구였어요. 저는 당신의 형인 세몬에게 붙어있던 도깨비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놈이건 상관없다. 똑같은 꼴로 만들어주겠다. 이반이 도깨비를 땅바닥에 내리쳐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도깨비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놓아주신다면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원하신다면 어떤 것으로도 군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까지 군병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니지요. 군병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드릴 것입니다. 노래도 부를 수 있단 말이냐? 물론이지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보아라. 그러자 도깨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리단을 한 단 들어 땅 위에 세워놓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명령이다. 다발이 아니고 보리집수만큼 군병이 되어라. 이반은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보리단을 땅바닥에 세워놓고 흔들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보리단이 점점 흩어져 나팔을 불고 북을 치는 군병이 되었습니다. 이반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내 녀석은 보통 제주꾼이 아니군. 여자애들이 이 광경을 보면 좋아하겠는걸. 그럼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아니야. 보리단으로 군병들을 만들면 곡식이 줄어들게 되니 이 군병들을 다시 보리단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군병의 수만큼 보리 집단이 되어라. 명령이다. 이반이 그대로 말하니까 다시 보리 집단이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놓아주세요. 좋아, 놓아주지. 이반은 도깨비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풀어주었습니다. 안녕. 이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는 물속에 던진 돌처럼 땅속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구멍이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둘째 형인 타라스가 아내와 함께 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배불뚝이 타라스는 빚을 갚지 못하자 남몰래 도망쳐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반을 보자마자 사정을 했습니다. 이반,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집사람하고 나를 좀 먹여다오. 그렇게 하세요. 이반은 웃으며 옷을 벗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상인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바보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말이에요. 그러자 타라스가 말했습니다. 이반아, 너는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저기 문간에서 먹어라. 네, 그렇게 하지요. 이반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몫의 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일을 나갈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고, 둘째 도깨비는 그날 밤 일이 끝나자 약속한 대로 친구를 도우려고, 다시 말해 이반을 골탕 먹이려고 타라스가 있던 곳에서 이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 여기저기 친구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늪에서 잘려나간 동류의 꼬리만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베어낸 자리에서 또 하나의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동료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증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 바보 녀석을 꺾어버려야지. 도깨비는 이반을 찾으러 탈곡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벌써 밭일을 마치고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 있던 두 형제가 같이 사는 것에 실증을 느끼자 따로 살 집을 지을 나무를 해오라고 이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도깨비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이반이 나뭇가지를 베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나무가 쓰러질 때 가지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먼저 나무 밑동을 잘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매번 다른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반은 지렛대를 만들어 방향을 틀어 겨우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반은 계속 나무를 베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이 다른 곳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반은 몹시 지쳐 겨우겨우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반은 한 50그루쯤 벌목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의외로 힘이 들어 10그루도 베기 전에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반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마치 안개처럼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또 한 그루를 베어 눕히고 나자 몸에서 힘이 빠지고 등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나무에 박아놓고 주저앉아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도깨비는 이반이 지쳐서 잠잠해진 것을 보고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지쳤군. 나도 좀 쉬어볼까? 도깨비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내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반은 곧바로 일어나 도끼를 들고 반대쪽으로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벼랑간 우지직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습니다. 도깨비는 너무 갑작스러워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나뭇가지 사이에 손이 끼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반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이 고약한 놈이 다시 나타났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형님 타라스에게 붙어 있었던 도깨비입니다. 필요 없다. 내가 어디 있었건 마찬가지다. 이반은 도끼를 번쩍 쳐들어 도깨비의 등을 내리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쩔쩔 매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리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의 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러자 도깨비는 이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갈나무의 잎을 들고 두 손으로 문지르십시오. 그러면 금화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반은 나뭇잎을 들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누런 금화가 잔뜩 쏟아졌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는데 아이들하고 놀기에 안성맞춤이야. 그러면 저를 놓아주시는 거지요? 좋아, 놓아주지. 이반은 지렛대를 들고 도깨비를 나무 사이에서 빼주었습니다. 안녕. 이번에도 이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깨비는 돌이 물에 던져지기라도 한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땅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습니다.